2020년 2월 11일에 어떤 기업의 공시가 떴습니다. 제목이 생산 중단인데요. OCI라고 하는 업체, 태양광 발전의 밸류체인의 가장 제일 위에 있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업체가 폴리실리콘 제조의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산 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 폴리실리콘은 OCI 전체 매출의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OCI를 괴롭혀왔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단락,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자 기업의 목표인데, OCI의 경우는 참 드라마틱하게 사업이 성공했다가 그야말로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의 주가를 보면은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것이, 뭐 작은 회사도 아니라 인천에 소재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이 업체 아주 옛날에 ITV 인천방송이라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이 OCI, 당시 이름이 동양화학이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동양화학이 인천방송을 경영하기도 했다가, 인천방송이 결국은 실패를 하고 이 업체가 사명을 바꾸고 3세 이우현 씨가 여기를 경영을 하게 되면서 야심차게 2000년대 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출을 합니다.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주가가 6만 원대였다가, 이때 태양광 발전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은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1년간 주가가 최고, 2011년 4월에는 6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성공, 태양광 발전을 할 때 가장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을 했고, 여기에 따라 이 기대감으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중단을 발표한 2020년 2월 11일 주가는 6만 6천 원, 최고가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OCI 사업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OCI가 2000년대 말에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 것은 기존의 화학 부문을 뛰어넘는 신규 사업에 진출이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잘 되면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경쟁자들이 늘어나면 제품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고비를 맞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OCI처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업이 실패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때문에 OCI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유럽 등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게 이제 에너지 사업이 되는데, 가장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 유가가 2000년대 중반에는 배럴당 한때 $100를 찍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가는 그때 당시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였을 때는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환경 문제 등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 대체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석유를 생산하는 지역이 늘었고 미국도 셰일가스가 상업화가 되면서 유가가 그 2000년대 중반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업체, 국내 정유업체 역시 지금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이쪽 태양광 발전업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삼성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업체들은 결국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고 OCI가 다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상황에 있었지만은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었고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결국은 이 사업에서 OCI가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태양광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뭐 대량으로 제품을 공급해서 OCI의 경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국 역시 태양광으로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잉리라고 하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의 주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OCI 주가 빠진 것보다 더 심하게 빠졌는데 이 잉리라는 업체는 중국 최대의 태양광 발전 업체였고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스폰서 기업으로 참여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사세가 컸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유가의 하락 및 유가의 하락에 따른 대체 에너지 수요의 감소 그리고 태양광 밸류체인의 주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 업체도 실질적인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OCI의 사업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초기에 사업자가 진출을 했을 때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용이나 재반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지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각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태양광의 경우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 OCI처럼 폴리실리콘 말고 그 밑에 인곳 모듈 그 다음에 시골에 가보면은 멀쩡한 산이나 밭을 갈아엎고 태양광 그 저기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업체 많은데 이게 냉정하게 보조금을 위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 보조금도 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제도가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보조금이 만약에 없었다면 당초의 보조금의 취지는 초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기반까지 올라갔을 때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대개 한 번 지급한 보조금은 중간에 끊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을 했었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성이 높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사업의 포기로 이루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조금은 지금도 굉장히 증시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도 있고 뭐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보는 수강생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전기차 사업에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역시 지금 기존의 하이브리드와 그 하이브리드 아닌 휘발유 자동차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지금 일정 부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역시 굉장히 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없다면 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기존 자동차와 견줬을 때 경쟁이 어려운데 지금 하늘색 번호판을 단그 전기차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금이 어느 순간 지급이 정지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존의 사업, 기존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 그러한 기존의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고 대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OCI가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뭐 전기차의 예를 들었지만은 정책적으로 단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